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음성언어 발달과 문자언어 발달에 대해서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자언어와 음성언어의 관계는 어떤 맥락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 우리가 문자언어가 순조롭게 발달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뭐가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음성 언어 기술이 충분히 발달되어야 합니다. 즉, 음성 언어는 어때요? 문자 언어를 선행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의 소리를 글로 표현하는 그런 언어로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말과 글의 관계는 어떠한 그런 영향을 주냐면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듣기와 말하기 기술은 글과 말의 관계를 인식하고 문식성을 이해하는 그런 중요한 토대가 되고요. 따라서 인간의 모든 언어가 공통적으로 갖는 특성이 있어요. 자, 그러한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은 다른 사람과 의미를 주고받으면서 이 언어를 통해서 어때요? 의사소통의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요. 또 표상체계로서 사회에서 약속된 그런 부호를 우리는 문자 안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과 그 다음에 물체, 사건, 이런 것들은 바로 동일한 어휘들을 표현하고 사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언어의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두 맥락으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우리가 살펴봤죠. 자, 이렇게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우리는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정신의 어떤 도구들, 즉 유아가 이 세상과 단어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는 데 우리는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그러면 세 가지 맥락의 기술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측하기, 또 표현하기, 의문인식, 이렇게 공통된 기술들을 우리는 의사소통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씩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예측하기입니다. 예측하기 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맥락을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것은 맥락이나 단서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전개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서 앞으로 나올 내용을 생각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우리가 예측하기입니다. 질문을 했을 때 이것은 개인이 자신의 이해를 감시하고 모니터하는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예측하기에서 질문의 어떤 기술이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표현하기는 설명하고 또 해석하고 흉내내기 등의 어떤 다양한 그런 언어 사용을 훈련시키는데, 이때 어떤 어휘를 사용하고 또 얼마나 길게 표현하느냐, 그리고 어떤 문장을 사용할지, 이런 세밀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표현하기 어떤 기술이고요. 다음은 이제 이야기 감각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문학에서 사용하는 이야기 구조를 이해하고 또 이야기의 구성 요소들을 활용하는 그런 토대를 제공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의문인식은 말소리에 사용되는 그런 여러 소리 단위를 의식적으로 지각하고 조작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사소통에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이렇게 공통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는 다른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그것의 차이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각각 청각과 시각이라는 그런 새로운 다른 감각을 사용하는 그런 표상 체계라는 것입니다. 청각과 우리는 시각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청각은 이제 음성 언어에 해당이 되겠죠. 시각은 이제 문자 언어에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다른 감각을 사용하는 그런 표상 체계라는 것이죠.